그 대덕 R&D 특구와 또 앞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우리 대전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덕 R&D 특구의 과학자와 종사자들은 우리 대전시의 아주 자랑스러운 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그 연구 그리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대덕 R&D 특구와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대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고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대덕 R&D 특구와 과학 벨트는 대전 발전과 연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그 대덕 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앞으로 우리 대덕 특구가 보다 글로벌화돼야 되고 또 친지역화돼야 되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그 창조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이 이 대덕 특구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차지해야 되는 문제. 또 우리 대덕 특구가 이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뉴 시스템화 돼야 되는 이제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덕 특구 40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대덕 특구의 규제 개혁, 특히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구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대덕 특구를 통해서 대전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상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덕 특구의 가장 큰 규제 개혁이라고 할까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 PBS 제도의 개혁입니다. 우리 그 대덕 특구 과학자와 종사자들께서는 이 잘못된 이 PBS 제도를 통해서 연구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전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잘못된 PBS 제도의 철폐 내지 개혁을 하는데 앞장을 서서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보다 자유스럽게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덕 특구 그리고 과학 벨트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을 해야 됩니다. 대덕 특구가 조성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이 대덕 특구의 관리는 전부 중앙정부 주도적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인사를 전담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대덕 특구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만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중앙정부 주도적인 이 대덕 특구의 관리 체계를 이제 지역 가버넌스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서 기업, 연구소, 지역 대학, 또 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가버넌스 체제 속에서 운영이 돼야만 대덕 특구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한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이 대덕 특구 특별법이나 또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특별법을 보면 그 위원회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그 위원회가 한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중앙 공무원들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전시장이 그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덕 특구에서 이루어지는 디시전 메이킹에 이 대전시 시장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대덕 특구와
지역 우리 대전시의 발전에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를 대전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는 3030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덕특구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또 우리 그 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 대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대전시가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진 과학도시, 외국에 잘 되고 있는 과학도시에는 이미 지역 발전과 긴밀히 연계가 돼서 그 외국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 산업단지에서는 전부 다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지역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의 인재가 양성되고 지역 대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 대전 발전에 있어서 대덕특구가 이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과학 관련 사업이나 직업의 30% 이상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줘야 된다. 또 우리 대전 그 지역대학 출신의 과학 인재 30% 이상이 양성이 돼서 대덕특구에 투입이 돼야 된다. 또 이 대덕특구 과학 또는 과학벨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전 시민의 소득이 2025년까지 30% 이상 증대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3030 프로젝트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비즈니스, 문화, 관광 사업들이 이 대덕특구 또는 앞으로의 과학벨트와 연계되는 것도 이제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이미 이 공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대전 엑스포 2023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대전 엑스포 2023은 우리가 1993년에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대전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겨 그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대전을 하나로, 대전 시민을 하나로 화합과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저는 이 93 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엑스포를 우리가 다시 개최해서 다시 한번 대전 발전의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 엑스포 개최 지금 계획을 쭉 보니까 2020년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치하고자 하는 건 등록 엑스포고 그 등록 엑스포는 2020년 두바이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취임이 되면 바로 1개월 내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에 대전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최의 대상 지역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 안영 IC 지역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엑스포를 유치하고 또 그 유치 비용을 최소화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또 그 상시 시설을 최소화하고 이 엑스포 개최 후에는 기념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체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양 IC는 우리 대전이 이렇게 순환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양 IC에서 개최되더라도 안양 IC 부근에서 유치되더라도 나머지 교통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면에서도 우리가 그 국제 이벤트를 개최하고 늘 사후 시설 활용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그 사후 재활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그 과학 그 대덕 연구 R&D 특구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국제과학 비즈벨트까지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대전 북부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제과학 벨트, 과학 벨트나 대덕 연구단지의 성과나 조성이 좀 확대돼서 대전 전역에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대전 북부 지역은 뭐 여전히 이 대덕 특구와 과학 벨트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남부 안녕 IC를 중심으로 한 대전 남부는 엑스포 2023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그 단지 내에는 국제기업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대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이 동부 지역은 이제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지역은 주로 의학 전문 연구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료 관광 복합단지와 연계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오송 오창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주로 의료 복합 연구단지 쪽으로 한의학과 연계된 그런 이제 복합단지 조성으로 차별화를 좀 기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전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학이 소재되어 있는 이 서부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인재가 대덕 특구나 과학벨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인재 육성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이 대덕 특구 과학벨트의 배후 지역으로 인재를 제공하는 배후 지역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덕 특구나 국제과학 벨트의 발전이 이제 세종시와 연계된 이게 이제 기능지구잖아요. 이제 거점지구잖아요. 그래서 기능지구까지 연계되면 전부 북부 쪽으로 모든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대전 서부, 동부, 남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과학산업, 이 기술 지식 서비스 산업 이러한 것들이 결국 대전 발전의 성장 엔진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대덕 특구와 긴밀히 우리 생활 또는 직업, 사업, 삶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전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대덕 특구 과학 벨트가 이루어지고 또 대덕 특구와 과학 벨트의 종사자나 과학자들도 대전 시민으로서 이런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과학수도 대전 비전 2025의 근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대덕 특구와 과학벨트 성과를 기반으로 대전 시민의 소득을 30% 이상 증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총생산 또는 1인당 시민 소득이 지금 17개 시도 중에 13위, 14위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게 좀처럼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의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대전은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다른 도시같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크지가 않아요. 유치를 위한 부지도 충분치 않고 또 대전에 그러한 유치를 할 만한 메리트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을 해봐도 결국은 대전이 앞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대덕 R&D 특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국가 시설이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의 고려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역 이기주의로 우리가 매도를 당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경우에는 이 실리콘밸리가 됐든 또 노스캐롤라이나가 됐든 오스틴이 됐든 이런 도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이 그 지역의 산업단지와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고 또 그 지역 대학 출신들이 30% 이상이 그 이 그 산업단지에 과학단지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대전시는 너무나 그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 대덕특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연구 성과물들을 상품화 생산화하는데 우리 대전이 참여를 하고 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뭐 청소나 하고 가서 뭐 환경 미화나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과학자 또는 뭐 종사자로서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면 당연히 주민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최소한 이 과학벨트나 대덕 R&D 특구를 활용한다면 2025년까지 우리 시민 소득이 30% 이상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 산업의 대전 전 지역 확대와 이제 그 균형 발전에 관해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전 북부 지역이라든지 또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시하신 그 대덕특구와 과학벨트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서 그 거점 지구에서 기능 지구까지 확대 방안은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동부 지역이거든요, 지금.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의학 전문 연구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동부 쪽에 그렇게 큰 뭐 의학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뭐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려나요,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전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한의학 쪽으로 연구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유추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고민한 부분은 저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송오창의 바이오 산업단지와 과연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대전시의 구상은 이 동구 쪽은 전부 다 그 물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도시 우리 대전시의 그 기본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 동구 지역하고 이제 앞으로 저가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옥천 또 금산과의 상생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더 뻗어 나가서 이것이 이제 옥천까지 연계된다면 생산 뭐 조그마한 생산 부지 정도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전대의 뭐 한의학과 기타 이제 주로 이제 여기는 생산보다는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의료 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뭐 큰 부지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생산 기지가 필요하다면 옥천을 좀 활용해서 확보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분석이 있는데 옥천과 금산을 이제 자꾸 이쪽으로 이제 영입을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느 순간 정도 되게 되면 대전과 그 통합을 목적으로 이렇게 두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합 금산과 옥천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그 통합을 먼저 시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전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상생을 먼저 추구해서 양 지역에서 상생보다도 차라리 통합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통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생을 먼저 이야기해서
그 단계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남부 지역에 있잖아요, 이게 네. 2023년에 그 저기 대전 엑스포 예, 예. 그 3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그 사실 그 엑스포를 갖다가 또 유치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쪽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저희가 불이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걸 이제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거에. 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아파트 단지로 좀 전부 다 이제 메꿔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그 경륜장부지. 경륜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경륜장부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 아직 그 경륜장 부지로 조성이 안 됐는데 이제 그 부지를 활용을 하고 그 대신 지금 우리가 93년에 개최했던 그 엑스포 마냥 상시 시설 저렇게 두어가지고 큰 그 골칫거리가 된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임시 이 가건물을 통해서 개최를 하고 기념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기업 연구소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공약을 조금 더 진전시킨 거고 더 구체적인 거는 아마 더 좀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듬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덕 특구와 과학 베이스 벨트를 좀 오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에. 그래야 지역과의 교류 발전이 이루어지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이 대덕 특구를 관리하는 체제나 법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중앙정부 주도적이면 이런 모든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 중앙정부에 주도적으로 있던 그 이 대덕 특구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지방 정부로 이거 이관을 했었을 때 네. 거기에 따른 그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불이익 같은 건 따르지 않을까나 그 근본적인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라든지 RTP라든지 이런 그 외국의 연구단지, 과학단지들이요. 처음에는 물론 중앙정부 주도로 갔지만 이미 80년대쯤에는 전부 이제 시장 기능이 들어가서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과 지방정부가 다 참여하는 이 가버넌스 시스템으로 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연구개발 특구가 더 상품화 생산화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오픈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뭐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도 이제 그 인식에 이제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핀란드라든지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 정부가 100% 주도하는 과학단지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과학벨트까지 그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대덕 연구단지의 그 결과를 되풀이할 뿐이죠. 그래서 과학벨트도 그건 안 된다. 근데 법을 보면 비슷해요. 대덕 R&D 특구 특별법에 나와 있는 관리 체제나 디시전 메이킹을 보면 똑같아요. 과학벨트도 거기에 본받아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대덕 특구의 종사자나 과학자들께서도 아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하면 이제 이거는 지역의 이기주의다 또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다고 봅니다.